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시총이 8조가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죠? 삼성전자가 6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2조 높게 나옵니다. 처음이죠? 삼성전자가 시총 1위를 놓친 게 처음인가? 제가 봤을 땐 처음인데요. 와우, 대박이네요. 그러면 무슨 뜻으로 봐야 되냐면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던가 SK하이닉스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던가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 SK하이닉스 고평가 쪽으로 약간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ADR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ADR에 대한 이야기 저의 생각 쭉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SK하이닉스의 저의 단기적인 전망을 말씀드리면 눌릴 겁니다. 이벤트 종료라는 개념으로 들이댔을 때 SK하이닉스가 ADR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게 결정되는 게 오늘 밤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DR에 상장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의 흐름은 눌릴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ADR 통과가 된 다음에 8월쯤에 나스닥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눌렸다가 다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없으신 분들은 눌리는 타이밍을 보시기 바란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까지 상승해주는 미친 시장을 맞이했는데요. 댓글에 보면 이런 내용 있죠. SK스퀘어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튼 SK 주가가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냐면 1차트로 잠깐 볼까요? SK하이닉스를 사고 싶어. 근데 SK하이닉스를 살 수가 없어. 왜? 외국인들이 종목을 매수할 때 상한이 걸려 있거든요. 그 상한에 걸려서 SK하이닉스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환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를 못 사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SK하이닉스 지분을 %를 넘게 가지고 있는 S 주식으로 몰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SK스퀘어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ADR이 상장된다 것이 결정이 나게 되면 그러면 눌립니다. 눌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눌림이 올 때가 기회다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이 지금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유는 ADR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는 ADR을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삼성전자는 돈이 많아. 돈이 겁나 많아. 그래서 굳이 상장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빅테크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사채도 뽑아내고 증자도 하고 있습니다. 왜? AI 기술력이 딸리면 기술력이 한번 처지면 그때부터 돌이킬 수가 없거든. 그래서 AI 기술력을 계속해서 앞서나기 위해서 서로 네가 1000억을 투자해 나는 그러면 1100억을 투자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가속화가 붙으면서 경쟁이 세게 붙어요. 그 경쟁이 세게 붙을 때 AI 발전의 기본 데이터가 되는 게 뭡니까? 데이터 센터죠. 이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싸움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HBM이 겁나 필요하게 되고 HBM이 겁나 필요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빅테크 회사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얘네들이 빅테크들끼리 지네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지켜보면서 삼성, SK, TSMC 이 세 개 회사가 반도체를 아도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니네 열심히 싸우는구나. 그럼 얘네들이 형 총 떨어졌어 총알 줘 이러면은 삼성, SK, TSMC가 총알을 주는 거죠. 총알 파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 총알이 없으면 못 싸워. 그래서 얘네들이 빅테크들이 뭐예요? 원래 갑이었지. 그리고 얘네들이 을이었단 말이에요. 어디 하청 따위가. 근데 지금 하청 따위가 아닌 지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겁나 열심히 들어가고 있는 거고 여기서 돈 한번 제대로 땡겨보겠다라고 해서 SK하이닉스는 뭐예요? 유상증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규모를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ADR을 상장하는 겁니다. 나스닥에다가. 삼성전자는 돈이 많아. 자금 조달을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미국 나스닥에다가 상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 순환출자 고리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재벌가의 문제점이라고 하죠. 이 순환출자의 고리가 해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해소가 되겠냐고. 그래서
삼성은 장외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나스닥 시장으로 상장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SK는 최태원 회장의 의지가 강해 보이기 때문에 ADR을 가게 되는 거다.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ADR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여기 보이죠? SK하이닉스의 전체 발행 주식의 10%가량인 최대 40조 규모의 글로벌 자금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10조를 때려 부어서 무엇을 하려고, 여기 클린룸도 만들려고 하고 웨이퍼 확장도 하려고 하고 뭐 블라블라 해서 지금 투자를 겁나 늘리려고 해요. 요거는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그럼 이 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할 거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우리는 알아봐야겠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은 지금 얘기합시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이죠? 일단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했던 내용들 연결되는 회사들을 보면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걸리잖아요. 원익 IPS 오늘 주식가가 어떻게 했어? 원익 IPS가 그래서 오늘 10%가 날아가는 거예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알아야 돼. 7월 1일에서 3일까지 코스닥 상장 30주년 행사가 열리고, 거기에 코스닥 승강제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코스닥 승강제의 프리미엄 등급을 받는 녀석들이 나올 건데요. 시총 규모로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 이 두 녀석이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자금이 또 들어옵니다. 그거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SK하이닉스가 ADR을 하는데, ADR 하는 이유가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고, 투자를 하는 분야가 원익 IPS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다. 그래서 오늘 상승세가 나왔다. 이런 흐름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두산 테스나 뭐 이런 녀석들도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녀석들은 쭉 연결해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단타를 치기 위해서 보는 목록에 이 녀석들 넣어둘 겁니다. 그런 것들 다 우리 채팅방에서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채팅방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LG전자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어제 제가 영상 찍어드린 건데 잠깐만 볼까요? 전자는 기계적인 매도 들어가 있다. 펀드 초과가 되겠죠. 그리고 펀드 리밸런싱 구간이 다가오고 있고, 얘네들은 이미 가지고 있던 물량 이상으로 매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가 있다. 따라서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매수 압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두 번째로 환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환율 때문에 얘네들은 빨리 입장을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LG 전 매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제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오늘 LG전자가 날랐죠. 네, 날랐. 그리고 이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팅방에서는 LG전자로 따끈한 시간 보내고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팅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나는 SK하이닉스 보고 들어왔어요 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아, 이분은 SK하이닉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제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받으시면 댓글 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는 타이밍 잘 모르겠어요, 영상만 봐선 타이밍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가 ADR 하는 이유, 거기에 맞는 수의 종목들 따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그 정보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ADR 발행에 따라 마이크론을 보유한 펀드들의 즉각적인 편입이 발생을 하며 주가는 가파른 재평가가 발생하리라고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나스닥 상장하게 되면 거기에 상장지수 펀드라든지 이런 펀드들에 들어가게 되고, 그럼 펀드에 들어가게 되면 이 패시브 자금들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재평가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동안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있었던 것들이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상승세가 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밀리겠죠.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밀리게 되면 삼성전자도 재평가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재평가 일어나면 또 리밸런싱 자금이 또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번에 40조 원을 때려 박아서 이게 서울 환시로 들어온다고 하죠. 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거니까. 그러면 이게 원화로 교환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겠죠. 그럼 환율이 빵 하고 작살 나겠죠. 환율이 빵 하고 작살이 나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환율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환율 차익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기 전에 외국인의 자금이 진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ADR을 한다라는 이 자체만으로 SK하이닉스의 재평가, 그리고 환율의 안정화, 그리고 삼성전자의 재평가, 이 두 가지가 재평가되면 우리나라 그동안 상승세가 나왔었던 LG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들, 외국인들이 최근에 빠져나갔던 네이버, 이런 녀석들의 재평가,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돌아와.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은 다시 한번 재상승,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15,000피까지 달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좋은 거긴 하지만 이벤트 종료라는 개념 때문에 오늘 밤 이 눌립니다. 며칠간 눌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제 예상대로 눌린다면 우리 채팅방 함께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왜 10조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여기는 전체 발행 주식수의 이 가량을 ADR을 할 거고 그게 40조 원 규모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많은데, 이게 왜 하필 2.5%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SK하이닉스의 지주사는 누굽니까? SK스퀘어입니다. SK스퀘어가 지금 현재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죠? 22.5%인가 가지고 있는데 20.5%네요. 한국 법상 지주사 역할을 하려면 최소 2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초가분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ADR을 상장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을,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ADR을 상장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자사주 상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증자를 때리면 돼요. 증자. 옛날 같았으면은 자사주를 때려가지고 ADR에 상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상법 개정을 하면서 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로 갈 수밖에 없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이 희석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총 100주짜리 주식을 20주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지분을 10%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증자를 100주를 더 했어. 그러면 총 얼마예요? 총 200주를 발행했잖아요. 근데 난 얼마 주 가지고 있어? 20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 10%로 줄죠. 이게 희석입니다. 그러니까 SK스퀘어가 20.5%를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 증자를 때려. 이게 희석이 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냐면 2.5%예요. 전체 주식의 2.5%를 증자를 하면 0.5%가 희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지주사로서 부지한 상황에서 증자할 수 있는 맥스가 0.5%예요. 그래서 2.5%를 ADR을 하는 거고, 그게 40조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죠?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내용이 이래저래 좀 많이 퍼지는 느낌이긴 하지만 제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시는지 대충 눈치를 채셨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하나로 종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로 종합을 해보면 SK하이닉스는 ADR을 할 거예요. 그에 따라서 며칠간 눌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ADR을 하는 이유가 투자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투자에 40조 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오면 환율이 눌릴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나라 대기업이 집 나갔던 외국인들의 재등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ADR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주식 시총을 넘어섰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ADR을 하게 되면 미국 지수 펀드에, 뭐 필라델피아 완도체 펀드라든지 이런 펀드에 가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SK하이닉스는 잠깐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세, 2차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리밸런싱이라고 부른다. 재평가라고 부른다. 이 재평가가 들어오는 기간에 삼성전자도 역시 또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환율도 유리하고 삼성전자의 재평가 구간도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둘 다 재평가받으면서 상승해지면 지수의 재평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LG전자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녀석들의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ADR을 때리려고 했었던 원인 자체가 투자이기 때문에 이 투자에 들어가서 영향을, 수혜를 보는 녀석들의 목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우리 채팅방에서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단타 재료는 그쪽으로 모으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원익 IPS와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드시 고려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 말이
동의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채팅방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SK하이닉스라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참여가 높다면, 조회수가 잘 나온다면 전 SK하이닉스를 많이 찍어드리도록 하겠죠. 일단 삼성전자는 조회수가 영 안 나오네요.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